경기도 이차 임고특강 서준혁의 밀서 제5장 면접 및 최근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345쪽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노량진 강의할 때 썼던 그 자료 그대로라서 제가 이렇게 저도 막 천재가 아니니까 각 문제가 있으면 그 연필로다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키워드만 써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쓴 부분이 있고 나중에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2017년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의 기출문제 2018, 2019 기출문제는 제가 따로 프린트물로다가 다시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이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초등 구상형 1번 문제. 다음에 제시글을 읽고 자신의 교직권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보시오. 실제 제시글은 엄청 길었습니다. 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햇님같이 웃으면 내 얼굴도 햇님이 돼요. 선생님이 바다같이 칭찬하면 나는 바다가 고래가 돼요. 자신의 교직권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시오. 교직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근데 그것은 교육학적인 용어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거울과 같은 교사가 되겠다. 나는 꿀단지와 같은 교사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 듣는 사람이, 쟤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좀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거울과 같은 교사. 이건 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네요. 거울과 같은 교사는 모범이죠. 그래서 도덕에 나오지 않나요? 언행, 태도, 언행과 태도의 모범이 돼야 되겠고, 꿀단지 같은 교사, 아이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와서, 꿀단지에서 이렇게 단꿀을 먹듯이 그런 교사가 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예전 영상에서 연결해주는 교사가 되겠다. 그런 것도 참 좋은 대답이 되겠고요. 구상형 2번. 다음에 제시글을 읽고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을 고려할 때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해 보시오. 2017년 중등에 나왔던 집단토의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학교 민주주의. 그래서 제시글. 민주시민 인성교육 실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직원 80% 만족, 학생 60% 만족. 제시글 2.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설문조사 했더니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가 가장 높게 나왔다.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그럼 첫 번째 제시글 1에서는요. 배움 중심 수업해야 되는 거죠. 교직원 만족도 높은데 학생의 만족도 낮으니까 배움 중심 수업해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 제시글 2에서는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 사제동행, 사제동행 프로그램, 교사의 아침맞이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즉답형 1번. 선생님이 살아오며 겪은 어려운 점과 그것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시오. 이거는 이때 이 해에 자소서 3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겪은 일이니까 이건 본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소통과 협업 어떤 경험이 있는지 집단 지성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또는 수계 민주주의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들 사회에 나오죠. 수계 민주주의는요. 즉답형 2번. 경기도 교육청은 아침맞이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침맞이 교육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아침맞이. 아침에 나는 가장 먼저 일찍 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게으른 성향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제 제가 그래요. 실제 제가 아침 8시에 저는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창문 열어놓고 공기청정기 틀어놓고서 제일 일찍 오는 나이가 한 8시 10분. 가장 늦게 오는 나이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애는 제일 늦게 오고 일찍 오는 애는 일찍 와요. 그래서 제일 늦게 오는 애는 한 8시 55분쯤에 오는데 원래 9시에 수업 시작이고 8시 40분까지 와야 되는데 그럼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주고 아침 먹었니? 어땠어? 어제는 무슨 일 없었니? 전 얘기해주고 너 오늘 머리가 되게 예쁘네. 너는 왜 오늘 머리를 안 따고 하니?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쵸. 그러니까 눈 맞춰주고, 허그한다는 것도 괜찮아요. 집단 아침마다 허그해준다는 거. 또는 그쵸. 그래서 눈 맞춰주거나 교실 맞이하면서 동질감, 심리적 안정, 지지해주고. 아침 업무 안 보기. 그래서 아침에 컴퓨터 켜지 않기. 교사들이 출근하면은요, 쿨 메신저 이렇게 메신저 통해서 메신저가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쌓여있고 교사들끼리 채팅은 아니고 교사들끼리 이렇게 할 말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예 컴퓨터를 나는 켜지 않겠다. 그리고 5분 공감 이야기 나누기. 저는 이제 새 소식 발표하기라는 걸 하는데 또는 시 낭송하기, 시 뽐내기, 또는 줄넘기 하기, 음악 감상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초등 특수 기출은 뭐였느냐? 제시문 제시되고서 자신의 교사상을 설명하고 이것을 제시문과 연계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교사상, 교직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친구 같은 교사가 되겠다. 마중물, 거울, 식상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능 열쇠와 같은 교사가 되겠다. 나는 소금 같은 교사가 되겠다. 나는 MSG 같은 교사가 되겠다. 신선하죠, MSG는요. 그러니까 MSG가 안 좋다는 인상이 많은데 MSG가 빠지면 음식의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는 나는 파이프와 같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왜? 연결해주는 교사죠, 그게요. 구상형 2번.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필요한 역량 한 가지와 그 역량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 이것도 여러분들 초등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한 가지 말하고 그 역량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역량은요. 이것도 여러분들 정답이 없어요. 물론 채점관들한테는 그 모범 답안이 주어지긴 주어지지만 그 답안뿐만 아니라 그 답안만 말해야 그 정답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열린 답안이 가능하니까 탑은 뭡니까? 의사소통 능력, 타인의 의견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 관리 능력 등등등등. 그 역량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토익 토론 수업, 독서, 소감문, 이야기 나누기, 글쓰기, 주제 글쓰기. 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주제 글쓰기를 쓰는데 만약에 무슨 뭐 8월 달에는 광복절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거나 뭐 법의 날 있으면 법의 날 글쓰기. 우리 사회에서 법을 꼭 지켜야 되는지. 4월 때는 저 이제 그 식목일 기념해서 나무, 그 환경, 나무, 이런 것들 글쓰기 했었고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즉답형 1번, 초등과 동일합니다. 따뜻한 아침맞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답형 2번, 집단지성 경험적이 있는지 자소서 3번 문제 똑같고. 개별 추가 질문이 이제 바로 자소서 성장,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중등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은요, 초등, 중등, 특수, 유치원 따지지 말고 다 보는 게 좋아요. 다. 가능하면 다요. 대신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이면 이 문제 중등 문제인데 이걸 초등 스타일로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 특수면 중등 문제인데 초등 특수에 맞게끔 바꿔서 어떻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지 A가 A교사에 반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말하고 담임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그 역량을 지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설명해 보시오. 제시문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역량은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그러면 지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요. 소집단 협동학습, 미술 공동작품 만들기, 벽화나 뭐 자연미술, 자연미술 이런 것들. 문제중심 학습,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구기 종목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음악, 합창, 합주 이런 것들 시킨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공동체 협동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구상형 2번 문제는 여러 가지 학교 문제 7대 안전 영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자신 교과와 관련해서 설명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 7대 안전 영역도 중요하구나. 즉답형 1번.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에게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좋죠. 그래서 공부 잘해야 돼. 독서도 많이 해야 돼. 다양한 봉사활동도 필요해. 그리고 나도 만약에 초등학년을 전 중심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뭐 칭찬을 받고 뭐 선생님 영향받아서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 하면서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죠. 책도 많이 읽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즉답형 2번. 경기도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면 자녀들의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요. 경기도 자유학년제.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저는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 시청하는 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초등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 영상을 찍어달라는 게 공립학교와 혁신학교를 좀 비교해달라.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가면은 아이들의 학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경기도는 혁신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재정 교육감이 워낙에 혁신교육을 지금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혁신교육을 내가 시킬 것인지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자유학기제 플러스 연계 자유학기 그러니까 중1 때는 뭐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요 시험을 안 봐요. 지필고사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충분하게 진로 탐색 교육을 하라고, 꿈길을 키우라고. 근데 학부모님들이 우려한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향후 충분하게,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1 때 아이들이 좀 풍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꿈과 끼를 키우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나는 소질이 있구나, 진로가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사와 함께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또 형태의 수업을 경험하면서 향후 본인의 진로 설정 및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고 신경을 쓰겠다. 나도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겠죠. 개별적인 추가 질문은 자소서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어렵습니다. 자기 성장 속에서의 쓴 책 이외에 자신이 읽은 기억에 남는 교직과 관련된 책 이름, 읽게 된 계기, 자신에게 미친 영향 말해봐라. 이거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쓴 책 외에 다른 책. 근데 여러분들도 임고생 준비하느라고 책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두 권씩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좀 교육과 관련된 책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교육 관련 책들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교육 관련 책들, 제 책 리뷰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네요. 자소서에 쓴 책 외에 교사 꿈꾸는 제자에게 추천해 주는 책 이름과 그 이유.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올린 영상, 책,
리뷰 오셔도 설명하셔도 되겠고요. 교사 집단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왜 중요한지 말해보시오. 왜요? 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문제를 숙고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교사 집단에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집단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리고 동학년, 협의회. 나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장 속에서의 교사가 되어 발송하는 통신문에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가정 방문의 필요성을 말해보시오. 가정 방문은요, 부모가 대접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사가 음료수를 사가서 티타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와 학부모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조율해서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찾아가는 교육, 그래서 교사와 친밀감, 유대감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소개하면서 이제 나 시리즈로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요. 보이시나요, 혹시? 나 시리즈.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차 면접 대비해서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나 시리즈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책, 감명 깊은 책, 존경하는 인물. 전 이제 뭐 약산 김원봉 선생을 존경하는데, 약산 김원봉 선생은 영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 때는 안 배웠었는데, 왜 약산 김원봉 선생이 6.25 전쟁 나기 전에 이제 월북해서 노동상도 했었었고, 본인의 좌우명, 제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이 너무 식상해요. 그래서 주일무적,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해서 잡념을 없앤다. 가훈, 나는 안일함이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이건 이제 육군사관학교 육사 생도들 신조인데, 좀 특이한 어떤 나 시리즈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가 읽은 책, 감명 깊은 책, 존경하는 인물, 나의 좌우명, 가훈, 교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 존경하는 교사, 나의 교직관, 교사상, 학생상,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충분하게 이런 게 나오면 땡큐 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16년 기출문제. 초등특수 이때 공통문제였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며? 자소서 1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경기도 경기도 시험 제도가 바뀐 지가 아마 거의 첫 해라서 문제가 자소서 기반으로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며 학교 현장에 어떻게 실천할지, 경기도 교육 정책 중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 실천 계획 실천해 보시오. 자소서 2번 문제, 직답형 1번은 자소서 3번 문제, 직답형 2번 자소서 4번. 근데 이런 식은 이제 안 나옵니다. 추가 질문은 책 관련해서 쭉 문제 나왔었고요. 꿈의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기도 꿈의 학교, 꿈의 대학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은 여러분들 그냥 다 자소서 기반이에요. 근데 추가의 질문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을 만나보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말했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추가 이 시간은 1분인데 너무 짧아. 그러면 추가 질문 할 수 있어. 그럼 그 선생님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다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너무 좀 매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50쪽. 중등 심층 면접입니다. 구상형 1번. 경기도 교육정책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나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2019년도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경기도는요. 나왔던 내용이 또 나와요. 나왔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경기도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이니까 미는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직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문성 신장하고 자식만 키우고 친교 키울 수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혁신 이런 것들 다. 구상형 2번. 경기도 교육의 핵심 과제인 행복한 학교에 대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제시하시오. 행복한 학교, 꿈의 대학, 꿈의 학교 중요합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꿈을 키우는 교육 해나가겠다. 오고 싶은 학교 만들겠다. 그래서 진로교육 강화하고 지역 꿈의 학교 연계하고 학습 경험의 다양화. 즉답형 1번 나와 있고요. 즉답형 2번 학교 공동체 참여 신장 방안.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아버지 학교 지킴이, 열린 학교, 학교 개방 상담, 다양한 문화활동, 1일 교사 초빙제 활성화시키겠다. 비교과, 학생 진로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5, 6학년들 진로교육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어디입니까? 키자니아, 자벌드 이런 데 많이 가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1인 1역 주고, 그 다음에 동네 어떤 마을교육 공동체와 연계시켜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떤 전문기관을 체험해 본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역할 놀이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학교 부적응 위기 청소년, 학교 폭력 있는 아동들, 요즘 초등학생들도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많으니까 상담, 관찰, 정기적인 대화, 다양한 소통, 주변 마을교육 공동체, 윗센터와 연계해서 전문가 연계해서 하겠다.
삶에서 공동체 경험 통해서 배운 것을 교직에서 어떻게 발휘할지. 남자는 뭐 군대나 운동 이런 거 얘기하면 좋겠고요. 여자분들은 교회나 봉사활동 경험들, 공동체 경험이니까 그게. 나는 뭐 대가족이다. 그래서 배려, 소통, 리더십을 배웠다. 교직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답행 2번,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필요성.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뭐 여러분들 단골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